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쿠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비 피해 없도록 예방하시고요. 그리고 길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에 상속세가 부산의 상속 정액세가 엄청 늘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상속세와 정액세를 신고한 건수가 엄청 늘어났는데 그 재산가액도 정려재산가액도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가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네, 먼저 안 팔리니까 만약에 팔렸으면 내놓게 팔았겠죠, 그죠? 근데 그 집값이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일단 세금이 많으니까 그죠? 이걸 하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세금도 한때는 다주택자 처음에는 이제 면제해 준다 했죠, 그죠? 그런데 그때 못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세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팔라고 하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팔리는 것보다 정리를 했을 때 세금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녀에게 미리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물론 부자들은 다주택자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그저 이렇게 정려를 안 할 수 있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못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보다는 정리를 많이 했고, 그럼 그 정리한 재산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은 그 재산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것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모한테 좀 덜 그죠? 좀 더, 소홀해질 거고, 나중에 어떤 우리가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재산에 그죠? 상속 재산이 많으면은 좀 잘하고, 없으면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을 떠나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해야 되는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저는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오로지 빚만 조금 남겨져가지고 재산 포기하고 전부 다 포기각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형제인데 형제간의 사이도 좋고 우애가 아직까지 좋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재밌고 명절도 만나면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산 조금 있는 재산 가지고 그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뭐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너무 어린 자녀에게 그죠? 재산을 정리했을 때 물론 이제 잘 될 수 있지만 안 될 확률도 높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건성이 없어지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건성.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미리 받아버리면은 좀 흥청망청 쓰는 굉장히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30대, 40대, 좀 50대까지 우리가 그 재산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정부에서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피해갈 구멍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정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의 수요가 정제가 많이 되면서 저는 부동산 수요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이렇게 수요가 급격하게 안 늘 건데 일단 집값이 오르는 영향도 만들었고 그죠. 안 파니까 일단 정리를 했으니까 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적게 나온 거죠. 일단은 그죠. 그것이 매물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나타난 거.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못 받은 일반 이제 30대,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 안 사면은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대출에 의해서 집을 계속 이제 사는 경향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지역은 이제 이 고향, 그죠. 그 집값이 안 오르던 고향까지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저 서부산까지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옛날에는 수원까지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그때 거품이 나가지고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서울도 그때 뭐 내려갔으니까, 뭐 서울도 매춘 분양 가격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말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서울에 집 산 사람들이 4억 5천짜리 제가 서울에 가서 집을 사라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산 사람들이 그때 한 4억 5억 2천에 분양한 거를 집값 떨어지고 분양 가격이 떨어져 갖고 4억 5천인가 4억 8천에 샀다는 거죠. 그래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11억 12억 지금 13억까지 뭐 이야기 나오던데 하여튼 그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올랐죠. 지금 이게 정부가 항상 정책을 할 때는 그죠. 이 부동산 정책은 피해갈 구멍을 내줘야 되죠. 그죠. 새끼도 도망갈 구멍을 주고 쫓아야 되는데, 그죠. 그걸 안 주고 쫓았단 말입니다. 우리 다주택자를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역으로 그것이 집값을 상승하는 계기가 된 거죠. 기사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가 껑충 늘었다는 거죠. 신고한 재산가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2차 수사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상속세 신고 인원, 피상속 인수 인원은 11,521명으로 재산가액은 27조 4,139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0.6%와 20.7%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12,000건, 11,500건 정도의 지난해 집을 들지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래 돼가지고 국가는 그러니까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이만큼의 집을 안 사도 될 사람들이 먼저 사버렸다는 거죠. 정리해서 정리세 신고 건수가 21만 4,600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 6,134억 원으로 각각 41.7%와 54.4%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신고 건수가 21만 건이라 되네. 21만 그 정여 신고 건수가 이 부동산에 의한 건 아니겠죠, 그죠? 2019년보다 30.7%, 26.8%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죠. 금융자산 토지 순으로 건물 토지 순으로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았는데 인구는 건물 토지 순으로 많았다. 이게 이제 부산인 것 같아요. 668명은 부산인 것 같아요. 정여도세도 1,521건으로 급증. 정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죠? 갑자기 이게 재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법 자체가 노인 노인에게 주는 이제 이런 급여 같은 게 재산이 없어야 된다니까 미리 그죠 이래 정리하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미리 그 정리해버리니까 나중에 홀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게 재산을 웬만하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있다가 물려주는 게 좋은데 너무 빨리 물려주면은 자식들이 과연 호도를 할까요? 그죠? 그게 문제죠. 부동산 대물림의 증가가 원인인다. 그죠? 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이 그죠? 피상속인 668명, 부산이 금액으로는 1조 4,773억 원이고, 증여세가 1,521건, 1조 7,447억 원, 울산 146명, 경남 345명, 부산 668명이라는 거죠. 특히 정리의 경우 재산 종류별로 보면은 건물이 71,691건, 19조 8,696억 원으로 각각 68.1%와 144.1%가 증가했다. 제가 이게 그저 건물을 제가 사는 이유가 내가 자녀가 2명이면은 2개의 건물을 산단 말입니다. 건물을 한 개 좀 크고 한 개 작겠죠. 그러면은 이걸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월세가 제가 350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300 이상, 300에서 400 정도. 그러면은 저는 이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럼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이 건물은 재산 가격이 자꾸 오른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위치를 그래 잘 잡아야지 아무 데나 잡으면 안 되고, 재산이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내려가는 경우는 지금같이 이런 시대에 지방 부동산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을 벗어난 부산 경남 지역에 우리가 부동산을 보러 가면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지금 많이 꺾였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건물들이. 이렇게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역으로 지금 하락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버렸다. 그게 저는 똘똘한 채 아파트에 돈이 다 몰렸다는 거죠. 아파트를 위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비싼 아파트, 위치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이 위주로 지금 재산이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은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부산 지역에도 그 영향이 미칠 거고, 부산 지역도 지금 제가 부동산 알아보고 있는데 뭐 1억 이상 2억씩 내려나 건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0억에서 한 1억, 10억에 10%에서 20% 정도 가격이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저보고 구매를 해라고 연락이 오는데 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더 지켜보고 상을 지켜보고 하기 위해서. 제가 그제도 며칠 전에 그제도 갔죠. 그제도도 제가 부동산 알아보러 갔거든요. 계속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제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때도 그저 10년 전에 조선경기가 이제 악화돼 가지고 막 건물이 막 원가로 그죠, 지은 가격으로 막 판다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건물이 그죠, 가격이.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바닥이 다 오간다는 거죠. 이런 지방 상가들이, 부동산들이 바닥을 치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들은. 부산도 이 같은 추세다. 지난해 부산에서 정려세 신고 건수는 1,521건으로 정려재산가액은 1조 7,447억 원이었다. 그러니까 2019년도 7,059건 1조 2,720억 원을 신고한 데 비해 각각 49%와 37.2%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속 증여세 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일단 부동산 상속 증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정된다. 당연하죠, 그죠?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딱 이것이 이유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된 건물에 대한 신고가액이 늘어난 점에 비춰 부동산 상속 증여가 늘어났을 것.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세금이 이게 뭐 재산이 좀 많다 싶으면 세금을 너무 과하게 매기니까, 그죠? 징벌적 세금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거죠. 이거 재산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이미 그래서 지금 정리를 먼저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부모들이 그러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 지금 정리하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올려야 되는데 감당하기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 올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울러 국세청의 과시 인프라가 촘촘해지면서 세금 신고에 대한 인식도 향상된 거예요. 세금 신고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도 아니고 징벌적 과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벌적 과세.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남한테 팔아도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적게 나오니까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가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 현상이죠. 물론 이제 서울이 이제 선행을 했고 그 다음에 부산도 따라가는 추세죠. 이게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집이 부족하다는 현상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내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인원이 늘어난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수요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집을 샀다는 것은 수요가 이제 미래의 수요는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적어지는 거죠. 지금 미리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요는 자꾸 감소하게 돼 있는데 공급만 이제 늘면은 그게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줄 사람이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일단 부자들, 재산이 있는 가정이 상속에 정려받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상속 정려받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또 두 주택을 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결국 이제 수요가 감소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이 늘면 되는데 서울에는 지금 공급이 그렇게 늘지 않고 부산은 계속, 지방에는 부산은 특히 공급이 많잖아요. 대구, 부산은.
그 다음에 대전 위로 가면은 또 공급이 부족하고, 대전 위로는 공급이 부족하고, 경기도는 또 이제 엄청나게 공급이 많잖아요. 그죠? 공급이 많아도 서울하고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전부 다 일자리가 때문에 지금 수도권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공급이 많아도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지금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그죠? 집을 빨리 사야 되겠다는 저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을 엄청 받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늦게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손해를 엄청 보게 될 거고, 그죠? 특히 지방,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지금 뭐 고양, 뭐 일산, 그 다음 안성, 뭐 인천, 늦게 지금 뜨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결국에는 손해를 많이 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망해야지 지금 들어가가지고 내가 안정을 취하겠다. 물론 오르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안정을 취하겠다는 거죠. 선점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선점이 아니고 지금 따라간 꼴이죠. 따라간 꼴. 그래서 결국 따라가면 주식이든 뭐든지 간에 따라가면은 망한다. 그죠? 지금 비트코인도 따라가가지고 얼마 망했습니까? 결국 부자들은 이익을 내는 거는 상위 20%고 하락하는 거는 80%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좀 다르죠. 일반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는 20%는 이익을 보겠지만 나머지 80%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50%는 이득을 보겠지만 50%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임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50%가 무너지면은 엄청나게 무너지겠죠. 같이.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똑같잖아요. 집을 어차피 내가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집이 그 집이니까 올라도 뭐 내가 또 이사 가려면 또 그 집 그만한 돈을 줘야 되고, 그죠? 그만한 돈을 줘야 되니까 결국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면은 결국 소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는 꼭 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